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9일 밤 7시입니다. 오늘은 좀 통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은 자연히 한국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서 일당백으로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는 모습이 아주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에 못지않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군대는, 가장 자랑스러운 군대는 대한민국을 세운 국군과 저는 이스라엘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국군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군의 정신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교보문고에 갔다가 책을 하나 샀습니다. 섀도우 스트라이크라는 책입니다. 섀도우 스트라이크라 그러면은 이게 공개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뒤에서 때렸다, 그림자 공격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제가 뭐냐 하면은 시리아의 원자력 발전소를 제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비밀 미션 그 내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코프 카츠라는 사람인데 쓴 사람이, 이분이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가장 유명한 신문의 편집국장 출신이고 여러 책을 쓴 분이니까 아주 이스라엘에서 안보기구에 또는 정치인들에게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믿을 만한 기자가 쓴 책인데, 이걸 단숨에 제가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특종거리가 있어요. 기자니까 저는 항상 특종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 흥미진진한 스파이 소설 같기도 하고 이 특공작전과 관계되는 것이고 해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제는 뭐냐? 2007년 9월 6일입니다. 2007년 9월 6일. 우리나라로서는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죠. 임기를 한 6개월밖에 남겨놓지 않는 그런 시점이고, 육자회담이 한참 진행 중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앞에 2006년 10월 9일 한글날 제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밤에 시리아로 들어가서 시리아가 짓고 있던 핵폭탄용 원자로를 폭격해 버렸습니다. 원자로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아직 가동되기 전의 원자로입니다. 원자로를 폭격했는데 이 원자로가 누가 만들었냐? 바로 북한이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기술자까지 보내가지고 설계도도 보내고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전해에 핵실험을 했을 때 그 직후에 부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북한이 앞으로 핵기술, 핵물질, 핵시설을 확산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즉 공격하겠다, 응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영변 원자로와 똑같은 것을 거기에 짓고 있었습니다. 영변 원자로를 흔히 흑연 감속제를 쓰는 원자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플루토늄을 만드는 목적의 원자로입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플루토늄 원자탄을 만들기 위한 시설을 간 크게도 짓고 있었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알아내 가지고 9월 6일 폭격했습니다. 이 폭격하는 장면이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실황으로 나옵니다. 전투기에서 떨어뜨린 폭탄이 터져서 건물이 날아가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 20톤의 재래식 폭탄을 쏟아 부어가지고 단숨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얻어맞은 아사드, 지금 이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사드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은 아사드가 침묵해버립니다.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항의도 하지 않아요.
만약 아사드가 이스라엘이 불법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왜 공격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비밀리에 원자폭탄 제조용 원자로를 짓고 있었다. 그것도 북한의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북한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서 짓고 있었다 해가지고 아주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시리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얻어맞고도 또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 무너진 건물을 싹 치워버렸습니다. 이래 해서 역사 속에서 묻혔는데 단속적으로 기사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룬 책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도 북한한테도 이스라엘에게도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첫 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정보를 알았을까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양대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정보국이 있어요. 아만이라고 그럽니다. 아만, 군사정보국. 이게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정보기관, 첩보기관, 공작기관이죠. 모사드와 아만. 이 양쪽 정보기관의 활약상이 여기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아만과 모사드, 특히 모사드입니다. 우선 이 아만이라는 군사정보기관에서 뭔가 좀 수상한 건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2006년 무렵부터 한 해 전에 유프라데스 강, 지금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시리아 내전을 하고 있는데 쿠르드족이 좀 장악하고 있는 북부 쪽입니다. 북부 쪽인데 한때 IS가 그 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알키바에 짓고 있던 시설을 하나 발견했는데 유프라테스 강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물을 하나 짓고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동떨어져서 짓고 있고 와디라고 그래가지고 비가 오를 때만 흐르는 그 강바닥에 짓고 있어가지고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상하다 하는데 이 아만에서 군사정보조직에서 그 주인공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야들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야들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유명한 파이로 출신입니다. 공군 출신인데 1981년 이라크가 오시라크 원자로를 지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것도 원자폭탄용이었어요. 백인 수상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할 때 비행기를 몰고 갔던 사람이에요. 아주 영웅적인 조종사죠. 이 사람이 마침 2007년에는 군사정보조직의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사드에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거 좀 수상하다. 당신들이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달라 해서 그 임무가 이제는 모사드로 넘어갑니다. 모사드는 해외에 공작원을 보내가지고 암살도 하고 납치도 하고 하는 이런 아주 전설적인 정보조직입니다. 이 모사드에 메이어 다간이라는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2007년 3월이에요. 2007년 3월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2007년 3월에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시리아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비엔나로 출장을 간다. 비엔나로 출장을 가는데 그걸 추적해야 된다. 이 비엔나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비엔나로 출장 가는 게 아무래도 수상하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리아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의 거동을 쭉 추적을 했더니 이 북한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 같다. 북한의 천지부라고, 이름이 천지부라고 나옵니다. 천지부라는 영변 핵시설 담당 기술자가 자주 시리아에 가고 이 사람이 나와서 만난다. 시리아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만난다. 이브라힘이라는 사람인데요. 만난다. 수상하다. 이브라힘이 마침 비엔나로 출장을 간다.
비엔나는 그 IAEA 본부가 있습니다. 호텔까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잠입을 해서 호텔 속으로 들어가서 해킹을 해야 되겠다. 컴퓨터를,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니까 해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모사드가. 그런데 이런 공작은 누구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수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에후드 올메르트 수상의 허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외 공작은 나중에 발각될 경우도 있고 붙들릴 경우가 있으면 큰 외교적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하도 모험적인 해외 공작을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붙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상이 책임져야 되니까 수상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수상이 설명을 들어보고 공작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모사드 공작팀이 갑니다. 이 이브라힘이 투숙한 호텔 방으로 들어갑니다. 두 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팀은 바깥에서 경비를 쓰는 거죠. 누가 접근하는지. 그리고 한 팀은 들어가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뭘 했느냐. 2시간 만에 이브라힘이 갖고 있던 이 노트북으로부터 파일을 다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다운로드를 받고 거기에다가 트로이 목마라고 이름 지은 하나의 파일을 하나 씹어놨습니다. 이 파일이 계속 전송을 하는 거예요. 이 인터넷으로 연결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이브라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고 컴퓨터 파일은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 파일을 하나씩 도청 파일이죠. 도청 파일을 심어놓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브라힘도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 방이 틀리고 해킹당했는지 몰랐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아만에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료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브라힘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집어넣어 놨어요.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는데 확실하게 북한과 손을 잡고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 원자폭탄 만들기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게 그 자료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 사진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까지 공개된 게 없어요. 사진을 봤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사진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사진을 봤다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 시리아의 이브라힘과 북한의 영변 핵기술자 천지부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천지부란 사람 얼굴은 이미 이스라엘이나 정보기관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육자회담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북경에서 열렸던 육자회담에 따라 나오는 사람 얼굴이 딱 등장했습니다. 문서로도 확인이 되고 결정적인 사진으로도 확인이 됨으로써 심정을 갖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시리아가 원자폭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이건 좌시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메르트 수상이, 이분이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에우드 올메르트 수상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요구를 해요. 우리 모사드의 정보기관장인 다간 씨를 보낼 테니까 꼭 직접 만나달라고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을 만나지 밑에 다른 나라의 정보국장을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이분이 2007년 4월에 워싱턴에서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백악관으로 들어가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렇지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부시를 바로 만나기는 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안보부 장관 그리고 부통령 딕 체이니 등 중요 인물이 있는 데서 브리핑을 합니다. 가방에 가지고 온 자료를 딱 펴놓고 시리아가 지금 원자폭탄 개발용 원자로를
북한 영변 시설과 똑같은 걸 짓고 있다. 이건 우리가 없애야 된다. 이스라엘은 이걸 좌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래버려요.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미국으로서는 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가 미국 정보기관에는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다만 의심스러운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시리아가 핵폭탄을 개발하겠느냐. 시리아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하려고도 하고, 시리아는 81년에 이라크가 오시라크 원자로를 짓다가 한 방 맞은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틀리면은 폭격하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가까이서 체험한 설마 시리아가 이걸 만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확실한 정보를 딱 가지고 오니까 미국의 정부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책회의를 열기 시작을 하는데, 다간이라는 사람한테 가장 호의적인 사람은 딕 체니였어요. 딕 체니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미국이 나서가지고 폭격해버려야 된다. 이 강경론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간 씨는 원래 카운터파트가 CIA 부장입니다. CIA 부장에게도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진이었어요. 천지부하고 이브라힘이 같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그런데 그때 이 부시는 입장이 아주 어려웠어요. 이라크가 내전 상태로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전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악의 축, 이란, 이라크, 북한은 악의 축이다. 혼낸다고 해놓고 이라크 전쟁에 빠져버리니까 북한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과는 육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핵실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핵실험하는 걸 막지 못했어요. 2006년에. 그런데 핵실험 플러스 이번엔 핵물질, 핵시설을 그것도 아주 예민한 중동에 팔아넘기는 확산을 한다. 이러면은 미국이 평소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워낙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이 앞장서서 과연 이 핵시설을 공격하느냐 마느냐로 한참 몇 달 동안 이제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역사를 바꾼 해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미진진하니까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